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동입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음식에 관한 건데요. 네, 음식 아주 중요합니다. 잘 먹은 음식은요, 약이 되고 반대로 잘못 먹은 음식은 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식품 하나하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같이 먹는 음식의 상호작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사람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은데 친구나 짝을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음식의 궁합하면 두 가지겠죠. 같이 먹어서 효과를 배가시키는 음식의 만남도 있고요. 만나면 좋지 못한 잘못된 관계도 있을 텐데요. 특히 같이 먹으면 아니 먹으면 못한 이 잘못된 음식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나는 특정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오랜 시간 더부룩한 느낌을 계속 받아. 자, 이런 음식이 있을 건데요. 몸에 좋다고 다들 말하는 음식인데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이런 고민들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때론 그 음식 자체보다 그때 같이 먹은 음식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같이 먹으면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고단백질 식사, 그러니까 고기입니다. 자, 육식을 먹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단백 식사를 하실 때 전분이 많은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자, 육류, 고기를 먹으면서 전을 같이 먹는다든가 떡을 같이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은요, 소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영양소인데 이때 전분까지 추가되면 우리의 귀한 소화 효소가 많이 소모되게 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고단백 식사를 할 때 유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육류나 유제품 모두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 단백질에만 치우쳐서 소화 기능에도 부담이 될 뿐더러 유제품 자체가 위산을 중화해서 단백질의 소화를 더욱 방해하는 작용을 가지는 거죠. 특히 우리 동양인의 경우에는 유당분의 요소가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육류와 단 음식,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음식의 조합도 별로 좋지 못해요. 이들의 만남은 위장 내 정체 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또 유해균의 증식을 늘리는 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스테이크 쓸면서 우아하게 과일 주스, 자, 좋지 못합니다. 곧바로 드시는 과일도 여기에 해당돼요. 단, 같이 먹어서 도움이 되는 과일류가 있으니까 소개해 볼게요. 과일 중에서 레몬이나 파인애플, 파파야 등은 단백질의 소화 요소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어서 과일을 드시더라도 이런 과일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고단백 식이, 즉 육류를 섭취할 때 무엇을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야채 좋습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상추 등 쌈 채소를 같이 드시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후식으로 파인애플이나 레몬차를 선택하시면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도 몇 가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토마토 하면 대표적인 슈퍼푸드잖아요. 꼭 챙겨들 드시는 식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단맛이 약하다 보니 자, 음식물의 어떤 요리 재료로는 즐겨도 따로 후식이나 간식으로 잘 드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혹 챙겨 드실 경우도 어떻게 드세요? 자, 설탕 뿌려 드시는 경우들 많이 봤는데요. 토마토는 제가 각종 대사장애나 비만 환자분들에게 아주 많이 권장하는 약 같은 식품이에요. 특히 활력 비타민인 비타민 B가 풍부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기껏 챙겨 먹은 비타민 B가 설탕의 대사에 소모되어 버려서 몸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토마토 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을 하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소량의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상호작용을 맞추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더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저도 시도해봤는데 약간 소금 간을 하면 굉장히 풍미도 살아나고 맛있어요. 적당히 조금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죠. 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호빵 생각이 절로 나죠. 따끈따끈한 호빵을 반으로 탁 가르면 그 속에 팥앙금이 잔뜩 들어있는 겨울철 별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비슷한 류로는 붕어빵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각종 팥소가 들어있는 빵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팥과 더불어 팥소의 달달한 맛을 내주는 설탕이 알고 보면 서로 상극이라면 자, 이로 어쩔까요? 자, 팥껍질에는요
사포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이뇨작용도 도와줘요. 자, 그런데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니, 자, 앞으로는 비교적 설탕을 적게 쓰는 곳에 팥소를 찾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외의 악연들도 또 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 둘 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 비타민, 단백질, 또 섬유질 등 각종 영양소가 정말 골고루 들어있어서 남녀노소 없이 모두에게 권장하고 있는 채소인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부 역시 뒤지지 않죠.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특히 성장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필수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콩의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이죠. 이 이소플라본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을 같은 밥상에 올린다면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요, 칼슘과 쉽게 결합해서 불용성 수산칼슘을 생성하는데요. 이 수산칼슘은 불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두부는 대표적으로 고칼슘 식품인 만큼 둘은 갈라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빵 드실 때 커피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 우유를 즐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빵과 커피파인데요. 자, 간혹은 빵과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분을 소화시키는 침속의 프티알린이라는 이 소화 요소는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빵의 소화 분해 과정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고 운이 나쁘면 체할 수도 있어요. 자, 이외에도 파에 있는 황과 인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상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미역국에 파를 안 넣나 봐요. 궁합이 맞지 않는 부부라면 그래도 서로 꾸준히 노력해서 같이 잘 살도록 자신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은 사주의 유예기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과감히 식단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